네, 국내 기독교 유적지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 믿음의 성지를 소개해드립니다. 네, 대신대학원대학교 이종철 교수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께서 우리나라 곳곳을 정말 많이 다니셨다고 들었습니다. 너무 많으시겠지만 좀 어떤 지역들을 방문하셨는지 또 이렇게 순례를 하시게 된 계기는 무엇이신지 또 궁금합니다. 네. 뭐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시작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동기는 한 30년 전쯤인데 결국 우리 사회가 크게 성장하면서 문화적 욕구라고 하는 것이 생기게 되고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이 사실 여행이라고 하는 것인데 크리스찬들의 갈 곳이 없다라고 하는 국내 안에서의 현실에 부딪히는 것을 보면서 이것을 좀 발굴을 해서 크리스찬들의 여가 생활을 도울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에 처음 착안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찾아다니는 것이 한 30년 가까이 이제 세월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네. 30년을 다니셨으면 정말 많은 곳을 가보셨을 네, 뭐 텐데. 대부분 우리나라 지역은 다 대부분 네, 다 곳곳을. 그러면 그 많은 곳 중에서 오늘은 어디로 가볼까요? 네, 오늘 뭐 처음 여러분들하고 대하게 되는데 오늘은 이 서울에서 가까운 강화도 하고 또 서해 고도라고 말할 수 있는 백령도 아마 소개하면 어떨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좀 초기 기독교 역사도 이곳에서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강화도 또 백령도 하면은 역사적으로 좀 아픔이 많은 곳으로 저희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떤 곳입니까? 그래서 강화도는 우선 뭐 우리 근대사에서 너무 아픈 사건들이 많았잖아요. 예. 운양호 사건이라든지 신미양요, 병인양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조선이 이제 망해가는 어떻게 보면 그런 아픔을 경험했던 곳이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조선이 이제 개항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역사가 만들어진 곳이기도 하고 백령도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도 우리나라 서해 가장 고도라고 말할 수 있고 먼 곳에 있는 곳이다 보니까 외세의 침략도 많았고 또 조정으로부터 먼 곳이었기 때문에 처음으로도 생활하기 어려웠던 그런 곳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특별히 오늘 그 두 곳을 선정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 뭐 백령도라고 하면 보통 선교사들이 입국한 것이 이제 인천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지만 그건 맞는 말이기도 하고요. 또 부산 쪽의 사람들은 부산에 먼저 왔다 이렇게 거쳐왔기 때문에 사실 부산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이전에 사실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찾아왔던 두 사람의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이제 칼 귀슬라프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그 이후에 온 사람이 토마스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었는데 이분들이 사실 조선을 찾아오는 가장 첫 번째 들렀던 장소가 백령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복음이 공식적으로 들어오기 전에 이미 이들에 의해서 백령도는 복음이 전해진 곳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요. 물론 그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서 거기서 뿌리가 내려서 교회가 형성된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이 일찍이 백령도를 거쳐서 또 서해안 그 옹진반도 서쪽에 있는 섬들에 복음을 전했었던 역사가 이미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 적어도 한 50년, 60년 전서부터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두 섬에 이제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는지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좀 이곳에 있는 교회들의 특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초기에 그런 복음을 접했던 섬들이다 보니까 특징이라고 하면 역시 그 어려운 환경, 다시 말하면 유교 문화권 속에 또 아주 고도의 섬들, 또 강화도는 가깝지만 먼 섬이었습니다. 그 섬 속에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은 참 기적적인 역사들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특별히 백령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허득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복음이 받아들여지게 되는데 그분에 의해서 복음이 받아들여질 때에 아주 큰 결정을 하죠. 그 결정이 그 백령도의 주민들과 그 회합을 해서 우리가 세상이 바뀌고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다고 하면 우리 섬 전체는 같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회합을 통해서 섬 주민들의 회의를 통해서 결국 그 섬 안에 있었던 어떤 무속적 혹은 유교적 그런 정서들을 좀 없애는 작업을 하죠. 그래서 백령도라는 섬은 지금도 풍어제와 같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때부터 결정했고 그래서 전체 도민들이 비록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일지라도 제사가 없고 그다음에 풍어제가 없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문화가 형성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백령도라고 하는 특별한 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을마다 교회가 다 만들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그 백령도라는 섬에서는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이제 나오죠. 네. 그 나오게 되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 제가 한국 교회 여러 가지 신앙의 유산들을 찾아봤지만 겨울에, 그러니까 농한기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농한기에 성경학교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경험할 수 있는 성경학교는 참 짧고 네. 대상도 아주 제한돼 있지만 당시에 백령도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최장 기간 동안의 성경학교를 합니다. 2개월. 2달 동안. 2달 동안 네. 성경학교를 합니다. 예. 그런데 그 백령도에서 그 주변에 이제 소청도와 대청도라고 하는 섬이 붙어 있는데 네, 그렇죠. 그 섬 주민들 가운데 이제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보통 한 300명 정도 모여서 성경학교를 2개월 동안 합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그 뭐랄까요? 공부를 다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네요. 그만큼 많은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모여서 네. 성경 공부를 하고 그 외에 다른 어떤 일반 상식적인 공부도 하고 그러니까 아주 고도의 섬이었지만은 적어도 신앙인들의 의식은 상당히 앞서갔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지역, 그 섬 출신의 목회자들도 상당히 많이 나왔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네. 강화도라고 하는 섬은 역시 강화도의 그 선교의 큰 그 장을 열었던 사람은 김상임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네. 이분 역시 강화도 안에서는 그 당시의 초시를 봐서 합격했던 유력한 유교 지도자였습니다. 네. 이분이 이제 개종을 하게 되면서 강화도의 그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되죠. 당시에 이제 강화도 유림들이 굉장히 반발을 했지만 오히려 이 김상임의 개종과 설득에 의해서 강화도가 복음화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강화도 역시 이 작은 섬이지만 강화도 안에 지금 현재 교회가 150개가 넘습니다. 예. 그렇게 많은 교회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의 출발점이 바로 이 김상임이라고 하는 사람의 개종에 의해서 시작되는데 그분에게 이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은 이제 존수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가장 강화도에서는 특징이 있는 것은 네. 강화도에는 이제 성공회가 사실은 선교 거점으로 삼았던 곳이 서울이 아니고 강화라고 하는 섬이었습니다. 아주 독특한 케이스죠. 네. 우리나라에서는. 역시 영국 사람들이다 보니까 당시에는 내륙에는 이제 길이 없었던 시대다 보니까 네. 사실은 배로 할 수 있는 이 반도의 선교 정책을 강화도가 가장 적정하겠다 생각해서 강화도에다가 거점을 잡고 병원도 세우고 예를 들어서 신학교도 세우고 수도원도 세우고 다 거기서 출발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강화도에 그 성공회의 유적지가 상당히 많이 남겨져 있었고 또 강화도가 병인양요와 신미양요를 거치면서 외국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배척감이 강했는데도 불구하고 영국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은 또 조선 후기에 또 그 수군을 양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예. 영국인 그 교관이라고 할까요? 를 초청해서 수군 교육을 하는 일시적으로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바로 그 영향 때문에 영국 선교사는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다른 나라 선교사는 못 들어가도 그런 것들이 또 영향을 미쳐서 강화도에는 일찍이 성공회가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 이렇게 네.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강화 백령도에 정말 이 믿음의 역사가 깊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고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믿음의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또 신앙도 마음가짐도 조금은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이종전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